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그 장상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많이 전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어떻게 짐승의 표를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는지 좀 실제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실제적인 자료와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 짐승의 표랑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그 짐승의 표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자에게 다 준대요. 이거는. 네, 뭐 빈부, 기천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다 주는 게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고 해요. 예,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표를 가져야만 반드시 매매가 가능하다. 예, 이 짐승의 표에는 매매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짐승은 사람의 수다 666이다. 예, 완전하지가 않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777이지만 네, 짐승은요 모방한 존재인 666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수예요. 예, 그래서 짐승의 표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클릭. 네. 자, 그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만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요. 예.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때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한 번 받으면은요, 이거는 몸에서 떼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 많은 분들에게 이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한 번 받으면 빼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 이거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네, 굉장히 좀 엄중하고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짐승의 표가 어떻게 지금 구현이 되고 있냐면은요, 디지털 아이디가 전 세계인들에게요 아이디를 줘요. 지금은 우리가 각 개별 주권 국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세계 정부, 지금 유엔이죠. 유엔에서 아이디를 발급하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에게. 이게 바로 디지털 아이디예요. 근데 블록체인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조와 변조,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원 인증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하는 디지털 아이디를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디에다가 CBDC가 뭐냐면은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금 쓰고 계시죠? 현금이나 뭐 카드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다 이거를 대체해버려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발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실물 화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에다가 요 이제 화폐 기능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빨강색 있죠? BCI, Brain Computer Interface. 요 부분은요 컴퓨터와 뇌를 연결시키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짐승의 표에 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 빨간색 요 BCI 기술은 얘네가 숨기고 있어요. 예, 지금은 뭐 디지털 아이디와 CBDC까지는 드러내놓고 하고 있지만 요 컴퓨터와 이제 뇌를 연결하는 요 기술은 짐승의 표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구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복합된, 결합된 게 바로 짐승의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뇌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 시스템에 연결이 된다. 우리가 철저히 통제되고 그 시스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네. 예, 실제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스웨덴에서는요 이런 마이크로 칩을 통해서 백신 패스를 발급을 했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웨덴에서 피부에 이식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형태의 백신 패스가 출시됐습니다. 최근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정보는 시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가 칩을 이식한 팔에 스마트폰을 부지르자 백신 접종 증명서가 바로 확대됐다. 짐승의 표죠, 사실은. 자, 사실 기술 개발은 다 끝난 상태예요. 예. 요거는 이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에 짐승의 표가 실제로 등장을 했어요. 예, 보시겠습니다. 김혜자 씨가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갖다 대니까 이제 스캔을 하게 돼요. 이제 계좌 잔액이 뜨는 거죠. 잔액 부족이다. 예. 이제 드라마에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부탁드려요. 예. 어디 출입을 할 때에도 저렇게 이마를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 이 사람은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예. 정부의 그 지침에 따르게 되면은 뭐 출입이 가능하겠고요. 정부의 지침에 불복종하면은 뭐 출입이 안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예. 자, 다음 페이지요. 예. 자, 사실 우리는 지금 점점 짐승의 표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더라도 지하철을 타더라도 이제 이거 단말기에 찍지 않고 그냥 통과가 되는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이 지금 시행되는 데도 있고 올해 10월 달에는 뭐 서울 시내에서 버스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자,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버스에 단말기가 있고 나는 그냥 핸드폰 앱을 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면 돼. 여기 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단말기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하이패스 있잖아요.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사실 짐승의 표에 그 유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넘기겠습니다. 예. 영상 한번 볼게요. 그냥 그대로 통과를 해버리죠. 지금은 그 핸드폰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서 결제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 핸드폰 앱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냥. 예. 자, 그리고 손바닥 결제 시스템도 있습니다. 나의 손바닥을 인식시켜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다음 페이지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의 텐센트에서 이걸 개발을 했고 손바닥을 갖다 대면은 손바닥에 있는 뭐 이게 정맥 이런 걸 인식을 해가지고 손금 이런 걸 인식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엄청 큰 대형 유통업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손바닥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를 넣고 자기 손바닥을 양손 다 인식을 시켜요. 그러면 연동이 되겠죠. 자기 신용카드와 손바닥과.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시켜요. 자기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시키고 비밀번호 입력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연동이 끝이 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결제할 때 그냥 손바닥만 갖다 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바로 전 단계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도 있어요. 얼굴을 갖다 대는 거죠. 얼굴 인식. 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스라는 업체가 이걸 하고 있어요. 이 결제 시스템을. 네,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영상. 예. 안 되나요? 예.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도 간소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페이스페이 시범 운용을 허가했습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디바 리퍼블리카가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를 선보였는데요. 저 앞에 앉아주세요. 네, 얼굴로 인식을 시켰죠. 그럼 결제 끝이죠. 네. 얼굴을 단말기에 비추자 상품이 결제됩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꽂지 않아도 신속한 결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토스가 오는 3월부터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홍채를 인식해서 결제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 챗 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이 홍채 인식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들어왔고 이제 홍채 정보를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은 25만 원을 코인으로 줄게. 이렇게 프로모션을 작년에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자 카드와도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비자 카드 가맹점에 가면은 이제 이 사람이 발행한 그 월드코인으로 결제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럼 우리는 다 기본소득을 너희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소득 주는 건 뭐죠? 공산주의죠. 사실 신세계 질서를 고안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예, 사람들을 이제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디지털 아이디가 뭐냐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지털 아이디는요. 전 세계인에게 유엔에서 발급하는 개인 식별 코드예요. 예, 신원 인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고요. QR 코드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디지털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은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 세계 정부 시대이기 때문에 예,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도 요것만 있으면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구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이 뭐냐?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데 사실 보통 지금까지는 중앙 서버에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킹도 가능하고 위조 변조가 가능한 거죠. 중앙 서버 하나만 뚫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이렇게 그 이용자들의 PC를 체인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블록화 시켜요. 그런 다음에 어떠한 뭐 거래를 할 경우에 이 모든 PC들에 다 장부를 남깁니다. 거래 기록들을 증거 자료들을 다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는 중앙 서버에서 뭐 이렇게 해킹한다거나 조작이 불가능하죠. 위조, 변조,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성관위에서 뭐 중앙 서버가 해킹당했다, 뭐 SK텔레콤에서 중앙 서버가 해킹당했다 이러잖아요. 사실은 다 블록체인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다 블록체인으로 바뀔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영상이 좀 길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스트리아인데요. 요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받아야만 계좌 이체가 가능하게끔 지금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어떤 뭐 성적을 이렇게 매길 때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디지털 아이디가 있어야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성적을 줄 때.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찾으려면 디지털 아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이거를 다 이제 받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 주세요. 예. 자, 미국에서는요, 2025년 올해죠. 5월 7일 날 리얼 아이디법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9.11 테러 때 사실은 제정이 됐었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은요,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고요, 연방 빌딩 출입이 제한이 됩니다. 네,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아이디법이. 자, 넘어가 주세요. 예. 그리고 애플 휴대폰 있잖아요. 애플 아이폰에는 애플 월렛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애플 월렛 안에 디지털 아이디가 들어가게끔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Yes. 자,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요 아이폰 이용자들은요, 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요, 여건 없이 입출국이 가능한데 지금은 국내선만 가능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뭐 국제선도 그렇게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여권도 필요 없고 뭐 항공권도 필요 없어요.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넘어가 주세요. 예, 요 영상 좀 볼게요. 예. 디지털 아이디가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QR 코드로 되어 있죠. 항공권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네, 넘어갈게요. 예. 자, 유럽에서는요, 디지털 신원 지갑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2024년도부터 이 법이 이제 규정이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 2026년까지 이거를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지털 지갑은요, 모바일 앱 형태로 다 이제 모든 유럽인들이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앱을 다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 앱 안에 자기 디지털 아이디가 들어가겠죠. 네, 넘어가 주세요. 이 안에 이제 디지털 아이디, 개인 식별 코드, 그다음에 계좌, 여권, 운전면허증, 학위, 사회보장 내역, 의료 기록, 통합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디지털 지갑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 주세요. 네. 자, 우크라이나는요, 전쟁 나기 직전에 이게 출시가 됐어요. 예, 전자 지갑, 디지털 지갑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우리는 사실은 뭐 네이버 아이디, 다음 아이디 다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국가에서 발급하는 아이디 하나만 써.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국가가 발급하는 아이디 하나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왕하오 왕정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리고 중국은요, 그 CBDC 디지털 화폐 제도를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유심, 그 우리 핸드폰에 유심 칩 있잖아요. 유심 카드 안에 요 CBDC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심 카드 안에 요게 CBDC가 들어가 있으면은 핸드폰이 꺼진 상태에서도 결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유심 칩 안에 넣어버리면. 예. 그래서
사실은 짐승의 표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핸드폰 유심 칩 안에 넣어버리는 거는 어딜 가든지 나의 위치가 다 추적이 되고 나의 계좌 내역이 다 추적이 되고 결제가 어디서든지 핸드폰이 뭐 온오프 상관없이 다 결제가 되고 지금 중국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말레이시아는요, 이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을 받아야만 운전면허증을 이제 발급받을 수가 있고 갱신도 가능하게끔 작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운전면허증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갱신하려면 이제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디지털 아이디를 다 다운로드 받게끔 이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조폐공사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관장해요. 조폐공사가 뭐 하는 데죠? 화폐 만드는 데잖아요. 화폐 만드는 데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관장한다? 뭘까요? 그 의도가. 화폐와 아이디를 이제 통합시킨다는 거죠. 사실 얘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계속 이게 진행 중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시중 은행에 가면은 이제 디지털 아이디 하나로만 신원 인증을 하고요. 뭐 창구 업무나 뭐 금융 서비스 다 아이디 하나로만 가능하게끔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권도요 조폐공사에서 발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 뭐 디지털 아이디 다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화폐. 그리고 이제 뭐 주민센터, 편의점, 무인 자판기, 공유 킥보드, 뭐 정부 서비스, 이제 은행 다 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하나면 다 되게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아이디예요. 얼마 전에 SK텔레콤 해킹 사고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모바일 신분증은 안전합니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바일 신분증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점점 이렇게 국민들을 디지털 아이디화 시키는 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미혹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뿌려놓고 백신 맞게 했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해킹됐으니까 유심 칩을 바꾸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사실 중국에서는 유심 칩 안에다가 CBDC 디지털 아이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서나 통제가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바뀐 유심 칩 안에는 CBDC와 디지털 아이디가 들어가게끔 되는 거죠. 꺼진 상태에도 추적이 됩니다. 이제는 바꾸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 사실은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한 미혹인 거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CBDC라고도 하고 CBDC는 사실 중국식 모델이고요.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이제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지금 거의 바뀌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이 뭐냐? 나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 이 한마디로 정의가 돼요. 다 추적이 가능하게끔.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자가 세계 패권을 지는 거죠. 화폐를 틀어진 자가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CBDC는 뭘까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물 화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중앙은행은 토큰을 발행을 해요. 디지털 토큰. 그래서 반드시 이 토큰으로 바꿔야 이제 매매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이거는 뭐 디지털 시대에 맞춘 진화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뭐 투명성, 효율성 이런 걸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CBDC
시범 테스트를 시행을 했어요. 2달 동안. 예, 그래서 시중에 7개 은행이 다 참여를 했고요. 오프라인 업체 온라인 매장에서 다 QR 코드로 결제하게끔 그러한 시범 테스트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자, 요거는요, 이제 앱을 다운받아야 돼요.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자기 계좌 예금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토큰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토큰으로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 원화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 실물 화폐를 지금은 보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보완이 아니라 대체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예. 지금 2단계 테스트 완료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예. 넘어갈게요. 예. 최근에는요,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연구실이라는 명칭을 디지털 화폐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동안에는 연구실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디지털 화폐실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CBDC로 갈 거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갈 거냐, 미국식으로 갈 거냐, 지금 한국은행과 이제 시중은행에서도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미국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중국식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이기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예, 짐승은 미국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다음에 자, 미래 화폐를 둘러싼 패권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화폐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인데요.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음녀와 짐승의 싸움이라고도 보실 수 있고요. 중국 뒤에는 바로 로마 카톨릭 예수회가 있기 때문에 음녀와 짐승의 싸움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이 10발가락 제국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뭐 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누가 틀어지느냐, 이 싸움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토큰을 반드시 바꿔줘야만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CBDC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말만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뿐이죠. 예. 자, 그래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일반 화폐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CBDC는 중앙은행,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은행, 일반 화폐는 중앙은행, 이렇게 주체가 다 좀 다르죠. 그리고 발행 형태는 CBDC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일반 화폐는 실물이죠. 지폐나 동전, 앞으로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발행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하는 게 CBDC와 이제 그 일반 화폐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요, 사실 그 민간 은행에서 발행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정부의 통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예. 그래서 교환 가치는 이제 CBDC는 액면가 그대로예요. 일반 화폐도 액면가 그대로겠죠.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연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달러에 코인 1개 이렇게 이제 담보를 연동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코인에다가 안정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행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 넘겨주세요. 자, 중국과 미국식 모델이 있어요. 중국은 CBDC. 자, 디지털 위안화라고도 하죠. 이제 10년 전부터 얘네는 연구를 시작해서요, 2019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계좌, 인터넷 연결 없이도 유심 칩에 있으니까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을 하고요. 작년에 7조 위안이 넘었다고 해요, 사용액이. 그다음에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화폐의 패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그 달러 패권을 지키고자 중국과 차별화된 모델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코인당 1달러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굉장히 지금 법적인 효력을 지금 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중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한국은요 금융 수장들이 굉장히 좀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뭐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 중국과 굉장히 친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CBDC를 지금까지 좀 밀어왔죠. 그러니까 계속 CBDC를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예, 넘어갈게요. 예, 중국은 CBDC였고 유럽 역시 디지털 유로화라고요. 이거를 준비를 했고 이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가 임박하다, 디지털 유로 출시가 임박하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호주도 CBDC로 지금 CBDC 스테이블 코인 지금 계속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문제가 뭘까요? 정부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의 유효기간과 사용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비 지출 내역이 감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의견에 반대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금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자동 부과하고 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제 정해버리는 거죠. 예, 그냥 강제로 가져가 버리면 그만인 거죠. 예, 문제점이죠 이게. 넘어가 주세요. 예, 요거 영상 한번 볼게요. 매달 정부에서 생활비를 100만 원씩 준다면 올해 마이크로칩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계경제포럼은 CBDC에 대한 연구를 오랜 기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죠.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다가 최근 등을 돌린 학자의 폭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hat people don't mention is what do these CBDCs actually look like? You know, at the moment there's a bit of talk about this being phone-based apps, and yes, that is the initial phase. But what was already ready around 2015 is the ultimate goal. What they really want, apparently, I was told by a central banker, is CBDCs looks like a small grain of rice that they want to put under your skin, which is, in my view, a violation of human dignity, and they realize there is a hurdle. So, to get people to accept this, there will be, why suddenly all the billionaires saying, let's have universal basic income? Because the story is going to be, now we've created this vast unemployment and disruption and crises. Well, we need universal basic income. You will get 2,000 euros into your account every month. But of course, to run this efficiently, we need to use the latest technology. So, you need a CBDC chip implant. 네. 왜 마이크로칩을 사람들 몸에 넣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세계경제포럼의 대표 클라우스 슈와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ujourd'hui, autour de ça, on parle de puces qu'on pourra s'implanter. Ce sera quand ça? Certainement dans les 10 années à venir. Et d'abord, on va les implanter dans nos vêtements, c'est-à-dire wearables, comme on le dit. Et après, on pourrait s'imaginer qu'on les implante dans nos cerveaux ou dans notre peau. Et à la fin, peut-être il y a une communication directe entre notre cerveau et le monde digital. Ce que nous voyons, c'est une sorte de fusion du monde physique, digital et 예, 얘네가 추구하는 이 목표가 인류가 이제 기계화하게 되는 트랜스 휴먼, 이게 이제 사실은 짐승의 표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소득을 줄 테니까 칩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넘어가 주세요. 사실 그 전에 전 단계 네, 우리 지금 소비 쿠폰 주고 있죠. 사실은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도 이제 민생 소비 쿠폰을 준다라고 해요. 예, 이건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만의 그런 이슈는 아니고요. 예, 넘어갈게요. 싱가포르도 주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현금으로 주고 있고 예, 다 지금 전 세계가 기본소득을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 때 긴급 재난지원금, 네, 다 우리 예행 연습을 했어요. 예. 넘어갈게요. 자, 보건장관 케네디, 예,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보건장관 케네디가 미국인 전원한테 웨어러블을 착용하겠다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옷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먼저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에 칩으로 들어오는 거죠. 과도기적인 거죠. 웨어러블은. 예. 근데 전 국민한테 이거를 이제 주겠대요. 웨어러블을. 예. 자, 요거 영상 부탁드려요. 예. And the idea that they would exercise more control over me than they otherwise do, particularly the ability to consign me retroactively to slavery. 무엇보다도 CBDC가 정착하면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이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탄소를 위해 식비는 한 달에 10만 원으로 해결해야 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금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넘어갈게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예, 영상 한 번만 보겠습니다. What they're planning to do in stablecoin, which I have to say as a financial matter is quite clever. So a stablecoin is just a bank deposit or a treasury bill or bond. So it's fully collateralized by a dollar. You put a dollar in, and this is going to create a huge market for the treasury bills and bonds. The bank subsidiaries will create the stablecoins, so it'd be fully collateralized in treasury bonds or bills. But then you can send them out on Google Payment and Apple Payment and all the wallets around the world.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BCI 기술인데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는데 왜 쉼을 얻지 못할까요? 뇌에다가 끊임없이 신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표를 받게 되면 컴퓨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쉼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모든 신호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사람이 모든 사물과 컴퓨터와 다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뇌와 기계를 연결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몸 안에 완전히 삽입하는 형태가 있고 부분적으로 삽입하는 형태 그리고 뭐 문신 같은 타투 같은 형태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뇌의 그 신호를 컴퓨터에 보내요. 그럼 컴퓨터가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컴퓨터가 다 읽을 수 있고 또 컴퓨터에 이 사람의 지정의, 이 사람의 혼의 모든 영역들을 다 컴퓨터가 저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섬뜩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예, 지금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칩을 뇌에 심었습니다. 기술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개골에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칩을 심어서 뇌의 신경세포와 이 임플란트라고 하거든요. 이 뉴럴링크 임플란트와 연결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다시 뚜껑을 덮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와 이제 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예. 예, 요거 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다고요? 이거 음모론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미 실제로 사람 뇌에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같은 게 현실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머리에 누가 칩을 박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옆에 영상도 보겠습니다. 기자분들이 라이브로 뉴럴링크 인체 실험의 최근 근황을 알려주었습니다. CG팀에서도 뉴럴링크 칩을 이식하는 롤란드 아르고님 취재도 갔습니다. 롤란드님은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는데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고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문서 작업도 합니다. 뉴럴링크 칩은 미세 전극이 달린 극소형 와이어를 뇌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전극들은 뉴런의 전기 신호를 감지하고 자극할 수 있죠. 즉 뇌의 생물학적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반대로 디지털 신호를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뉴럴링크 장치는 1024개의 활성 가능한 채널이 있지만 롤란드님 실험에서는 15%만 작동시켰습니다. 100% 작동한다면 얼마나 강력할까요?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님은 뉴럴링크로 사람들끼리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뉴럴링크로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텔레파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상인들까지 확대시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이 컴퓨터가 다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컴퓨터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지금은 나의 뇌 신호가 컴퓨터를 읽는 거지만 컴퓨터가 보내는 신호를 나의 뇌가 읽고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겠죠. 예, 양방향이 다 가능한 거죠, 사실은. 예. Improvements do you think we'll see in Neuralink in the coming, let's get crazy, the coming years? I think in years it's going to be gigantic because we'll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odes dramatically. We'll improve the signal processing. So, you know, even with only roughly, I don't know, 10-15% of the electrodes working with Nolan, with our first patient, we were able to get to achieve a bit per second. That's twice the world record. So I think we'll start like vastly exceeding the world record by an order of magnitude in the years to come. So start getting to, I don't know, 100 bits per second, 1,000, you know, maybe like 5 years from now we might be at megabit. Like faster than any human could possibly communicate by typing or speaking. Yeah, that BPS is an interesting metric to measure. There might be a big leap in the experience once you reach a certain level of BPS. Yeah. Like entire new ways of interacting with the computer might be unlocked. Yeah, with humans.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완벽한 AI 짐승의 통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아닌 짐승의 형상이 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다 연결을 시키는 게 목표예요. 서로 이 전파를 보내서 텔레파시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읽을 생각과 감정을 다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혼을 지정의를 컴퓨터에 저장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그 신호 원숭이에다가 그 임플란트를 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신호를 원숭이한테 보내요. 원숭이가 게임을 해요. 예, 그 정도예요. 지금 기술이. 예, 그리고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생산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의 지정의를 컴퓨터에 저장시킨 다음에 이 사람의 지정의를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이렇게 인식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까지 가지게 되고 그런 기술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지금은 이제 뭐 영국에서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고요. 마비 환자가 대상이라고 해요. 예. 31년도까지 연간 2만 명을 칩을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 사실 얘네가 꿈꾸는 모델은 뭐냐면은요. 진화론자들이에요.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발달을 해서 이렇게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저렇게 인간의 어떤 뭐 노화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 어떤
이렇게 장애도 없는 세상을 얘네는 이 기술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지금은 IQ가 낮은 사람도 있지만 이 칩을 이식을 받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초지능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지는 그런 세상, 그거를 얘네가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추구를 해요. 죽음이 없는 세상.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인간 강화 이론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성질, 능력 이런 거를 다 개선할 수 있다. 이거를 인간 강화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나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것들을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로 이런 거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인간 강화 이론을 얘네들이 지금 고안해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볼게요. Maybe in a couple of decades, when people look back, the thing they will remember from the COVID crisis is this is the moment when everything went digital, and this was the moment when everything became monitored. That we agreed to be surveyed all the time, not just in authoritarian regimes, but even in democracies. And maybe most importantly of all, this was the moment when surveillance started going under the skin. Because really, we haven't seen anything yet. I think that the big process that's happening right now in the world is hacking human beings, the ability to hack humans, to understand deeply what's happening within you, what makes you go. But exactly the same technology can determine what you think about the government. You know, anger is a biological phenomenon, just like disease. It's not some spiritual thing out there. It's a biological pattern in your body. With this kind of surveillance, I mean, you watch the big president, the big leader, gives a speech on television. The television could be monitoring you and knowing whether you're angry or not, just by analyzing the cues, the biological cues coming from your body. So, you know, people are now watching us online, all over the world. This conversation. The thing is, we know that you're watching this, and we also know how you feel. Are you angry about what you hear? Are you frightened? Are you bold? This is the kind of power that Stalin didn't have. You know, when Stalin gave a speech, everybody, of course, clapped their hands and smiled. Now, how do you know what they really think about Stalin? It's very difficult. But in 10 years, the future Stalins of the 2030년이 목표예요. 얘네들은. watching the minds, the 예. brains, 강제화, 의무화가 되는 거죠. all the time, and also they will have the computing power to analyze all. Now you don't need human agents. 예, 인공지능으로 모든 통제, 감시 시스템이 가능해졌어요. AI which analyzes it. 예, 이 사람이 이제 히브리 대학교의 유발 하라리 교수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의 고문이기도 하고요. 신세계 질서를 이 사람이 이제 다 이제 고안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선 전에 와서 이재명을 만나고 갔죠. 예, 맞습니다. 뭐 인간은 자유의지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간의 면역도 전자망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인간은 집단 지성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생명공학이랑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은 해킹이 가능한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기술을 이용한 진화로 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지배하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여러분의 동선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에 모든 신체 정보까지 수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감정, 생각 다 수집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 BCI 기술의 최종 목표가 뭐냐? 트랜스 휴머니즘을 꿈꾸는 진화론자들이 고안하고 있는 거는 인류 바벨탑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얘네가 찬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들을 자신들의 멋대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2027년도부터는 건강한 사람들 내에도 칩을 이식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근데 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느냐? 이게 사실은 이 백신 기술, 백신이랑 이제 연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표 받으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러잖아요. 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느냐? 백신 부작용과 관련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되어 있어요. 복술의 그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파르마키아예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pharmacy, 약학, 뭐 약사, 뭐 약학의 뭐 이렇게 쓰여요. 이 파마키아가. 예, 근데 이제 그 스트롱 성구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약물의 사용이나 복용, 투여, 독살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주술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속임수와 미혹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백신 약물과 굉장히 관련이 크죠. 예, 만국이 이제 백신으로 미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너희 제약 회사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라. 내 백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실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자기 몸을 더럽힌 거에 대해서 예.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백신은. 네. 자, 넘어갈게요. 이 mRNA 백신, 자. 그 모더나와 화이자 mRNA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RNA 기술 분야는 일론 머스크가 말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다. mRNA 기술로 회춘을 하거나 영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mRNA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디지털 의학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는 이 mRNA 백신 프린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그 ACM이라는 그 저널이 있어요.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지 저널에 게재된 실제로 2015년도에 게재된 논문이에요. 코로나라고 되어 있어요. A Coordinate and Routing System for Nano Network. 자, 이거는 나노 네트워크를 위한 좌표 및 라우팅 시스템이 바로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 물질을 몸 안에 집어넣어서 인간의 몸을 컴퓨터화 시키는 기술, 이게 바로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은 이 나노 네트워킹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이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자, 2015년에 실제로 발표됐고 구글에 쳐보면 다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잠시만요. 예, 액상으로 된 나노 물질이 개발이 됐어요. 실제로 액상, 예, 액체죠. 예. 그걸로 인간의 몸에 주입을 시킨 다음에요. 인간의 몸을 컴퓨터화 시킵니다. 자, 예, 넘어갈게요. 유전자를 마음대로 이제 붙였다 뗐다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해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작도 가능하고요.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나노마인드 기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노 물질을 이제 우리 몸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혈류를 따라서 이 나노 물질들이 다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노 물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아요. 얘네한테는. 그러니까 계속 백신 맞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노 물질이 충분히 쌓였을 때 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기장을 쏴줬을 때 쥐가 뭐 이렇게 이 자기장의 신호대로 움직이는 실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각과 감정, 사상, 종교까지 바꿀 수가 있대요. 이 나노마인드 기술로. 자, 그래서 뉴럴링크를 받고 나서 이 나노물질들이 뉴럴링크가 더 정교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올해도 이제 우리나라의 정은경 씨가 질병청장 또 됐잖아요. 코로나 때 했던 그분이 백신을 또 엄청 들여왔더라고요. 계약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계속 접종을 시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인간의 몸에 그래핀 입자예요. 사실 나노물질은 그래핀을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어서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게 충분히 쌓여야만 인체가 자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이점에 도달을 했을 때 칩을 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제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6G 통신망이랑 연결이 돼요. 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6G 통신망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다 들어갔어요. 통신망 다 파괴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동 산불 났을 때 스타링크 들어왔어요. 네. 통신망 다 파괴됐으니까 스타링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이 6G 통신망이 구현이 되게끔 완료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의 목표는 다 2030년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저는 2030년을 짐승의 표가 강제화되는 후 3년 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결국엔 기지국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몸에 있는 짐승의 표와 이 6G 통신망이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숨을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뭐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뭐 이러지만요, 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6G 통신망이 쫙 깔려 있고 드론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내요. 예, 그래서 사실 순교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되지 않으면은요, 이 땅에서 사실 수용소 끌려가서 순교하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표 받으면 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네가 구현하는 세상은 초연결 사회이다. 모든 사물과 사람이 다 연결이 되는 세상. 이거를 얘네가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WHO의 팬데믹 협정이 얼마 전에 체결이 됐어요. 이게 뭐냐? 백신 접종을 그동안에는 각 국가에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관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선택 사항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의무 사항이야. 백신 접종은 의무 사항이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WHO에서.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는 각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 사라지고 이런 WHO나 UN 같은 세계 정부가 각 국가의 주권을 대체한다. 이렇게 조약이 되어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자,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들어가죠, 역시. 네. 자, 그래서 네, 뭐 모든 이런 시스템들을요, 국제사회가 서로 이제 공유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 다자주의라고도 해요. 이제 뭐 미래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 협약을 통해서 뭐 이제 다자주의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라고도 하고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국가적인 협의체를 두고 이제 그 협의체들이 이제는 나라들을 끌고 간다. 이게 다자주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주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넘어갈게요. 지난 2020년 코비드 팬데믹과 달라진 점은요, 의무화와 강제화가 이제 되었다. 예, 이게 이제 차이점이고, 또 지난 팬데믹 때에는요, 사실은 휴대폰 꺼져 있으면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했어요. 예. 자, 넘어갈게요. 싱가포르는요, 빌 게이츠가 이제 방문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백신 접종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거부할 때 초범은 최대 6개월 징역살이 싫으면은 이제 1,000만 원 벌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재범일 경우에는 12개월 징역. 그게 싫으면 이제 약 2천만 원의 그 벌금형에 처한다. 이게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예. 자, 넘어갈게요. 미국 그 코비드 19 백신 접종 시스템명이 티베리우스였어요. 티베리우스는 이제 그 디베료 황제죠. 로마 황제였죠.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을 때 십자가 처형당하셨을 때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였는데 마침 그때 그 코로나19의 시스템명이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디베료 근데 네.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인류 살상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다 있겠죠. 예, 사탄한테서 이 영감을 받아서 얘네 사실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WHO 팬데믹 협정 체결되면서 유엔은 전 세계인들에게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헬스 패스를 발급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이미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이제 건강 헬스, 디지털 헬스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CBDC 계좌도 여기에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백신의 최신 이력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사람은 계좌를 인출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예, 백신 안 맞으면 계좌 인출 불가 이렇게 법이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는 다 국가가 이제 돈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엔은 지금 2030년까지로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세계 단일 정치, 경제, 종교 이렇게 세계 정부 시스템을 지금 구현해 가고 있고 그 시발점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이제 세계를 재설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설정, Great 리셋이라고 하거든요. 세계를 리셋 시킨다. 우리는 그 이제 시발점이 계기가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거죠. 지금 계속 그들의 그 계획대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2가지 표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표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이분이 2003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계시를 받고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짐승의 표 시대에 대한 거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2003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보시면은 편리하다고 넓은 길로 가지 말며 안전하다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 편리하고 안전하다 유혹해도 속지 말라. 어린 양의 인을 받으면 세상에 미움을 당하나 천국에서는 환영받겠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에서는 대접받아도 천국은 포기함이라.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당하나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에 문설주에 바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짐승의 표를 한번 받고 나면 영생을 이름이니 그 모든 소유가 다 헛것이라.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행복은 안개처럼 사라지며 세상에서 잠깐 고통당함은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니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을 볼 뿐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2가지 표 중에서 어떤 표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인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겠죠. 예, 여기에
이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